한 주간 스포츠 소식들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M스플 뉴스의 도상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추워졌죠. 저 오는데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요. 네. 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퇴근하시는 길 또 청취하시는 분들도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매서운 추위를 뚫고 오늘도 변함없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도상현 기자 어머니도 애청자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아하. 네. 도상현 기자 어머님 건강하시고요. 네, 도상현 기자 덕분에 제가 아주 힘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롯데자이언츠 이대호 선수 드디어 계약 마무리했네요. 네, 이 그동안 사실 이 롯데자이언츠와 이대호 선수 간의 그 협상이 좀 이제 테이블도 좀 늦게 차려진 감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요. 이 다행히 이제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이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이대호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이 롯데 팬분들께서도 좀 걱정을 한시름 좀 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네. 2년 계약이었고요. 예. 계약금 8억에 연봉은 8억 이제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우승 옵션입니다.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1억씩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까 뭐 총액은 2년 26억이지만 뭐 옵션을 빼고 이제 실상 받게 되는 보장 금액은 2년 2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24억. 지난주에 도상현 기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 있지만 이대호 선수 롯데랑 계약할 수밖에 없다. 네. 그대로 됐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이 이대호 선수에게 좀 장기전이 됐을 때는 불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 캠프도 이제 곧 시작이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 뭐 이대호 선수가 얼마 전에 또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좀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150억을 4년 동안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150억 가치를 뭐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은 세부적인 스탯들 이제 네. 좀 정교화된 그런 스탯들이 좀 많이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대호 예. 선수 뭐 타점 나는 많이 올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아하. 팬들 여러분께서도 좀 여론이 좀 안 좋아졌었고 또 여기에 이제 이적이 어렵다는 점, 이 보상금 50억을 주고 어느 팀이 데려가겠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계약이 체결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이제 오너 이 신동빈 회장이 그래도 이제 이대호인데라고 네. 좀 얘기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대호 선수가 전날입니다. 이제 전날 저녁에 계약이 체결은 됐는데요. 예. 전날 저녁에 최종안을 또 얘기를 했고 2년 후에는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이 모기업에서 그걸 듣고 그 정도면 그냥 맞춰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계약이 쉽사리 체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참 뭐랄까요?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우승 옵션. 네. 이게 들어가 있다면서요? 이대호 선수가 또 그동안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우승하면 이제 우승컵에 또 술을 가득 담아놓고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만큼 이 2년 남은 2년 동안 또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이 동료들과 나누면서 우승을 향해서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 우승 옵션 1억씩이거든요. 이제 예. 만약에 롯데자이언츠 2년 연속 우승을 하게 되면 또 2억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100% 불우이웃을 돕게 불우이웃을 위해서 또 돕겠다 이렇게 내놓겠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이대호 선수가 또 과연 이 롯데자이언츠 우승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992년 우승하고 30년 가까이 우승 못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2년 동안 우승이 가능할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다른 FA 선수들 특이사항이 또 있나요? 지금 뭐 차우찬 선수, 유희관 선수, 또 이용찬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 이렇게 한 4명 선수가 좀 남아 있는데요. 예. 차우찬 선수는 이제 오늘 이제 LG 차명석 단장과 또 테이블을 다시 한번 차렸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유희관 선수, 이용찬 선수에게는 이제 최종안이 전달된 상황인데 협상은 좀 2월이 되어야지 전개가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신세계 이마트가 SK 와이번스 인수한다는 정말 빅뉴스 나오면서 묻힌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KT의 주건 선수 연봉 조정에서 구단 측을 상대로 승리를 했던. 네. 이건 사실은 그 도서현 기자가 예측을 했었잖아. 맞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마 그전과 다르게 주건 선수가 이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건 선수는 구단에 2억 5천만 원을 또 요구를 했고 예. 또 이제 구단 측에서는 2억 2천만 원, 양측에 이제 금액 차가 한 3천만 원 정도 났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구단 쪽에서도 굉장히 이 연봉 조정을 위해서 자료를 또 투명하게 공개해 준 부분이 있고 또 선수 쪽에서도 이제는 에이전트 제도가 많이 활성화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치밀하게 준비해 가지 않았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조정위원회가 과거에는 좀 이제 KBO 관련자라든지 혹은 이제
구단 측 인사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건 사실 좀 기울어주는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조정위원회에는 이제 뭐 조정 경험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라든지 아하. 선수 추천 그리고 이제 구단 추천 한 분씩 또 들어가 있고 또 다양하게 또 이런 협상을 해본 그런 변호사,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 또 주관 선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로 연봉 조정 신청으로 들어가면 구단 측의 거의 대부분 승리였는데 그렇죠. 그 이제 개인 선수의 정보력 부족 그리고 연봉조정위원회 자체가 구단 측에 유리한 구성. 맞습니다. 지금 그 두 가지 모두가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보겠네요. 네. 여기는 그럼, 이제 또 네. 선수협도 또 적극적으로 또 개입을 선수협도. 하면서 선수에게 좀 많은 힘이 되어준 것 같고요. 네. 또 이러면서 다른 선수들도 그동안은 사실 이대호 선수가 7관왕을 했을 때도 졌었던 연봉조정위원회인데 이거 신청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는데 네. 이번 이제 주건 선수의 케이스를 계기로 또 많은 선수들이 좀 용기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일까요? 좀 걱정되는 건 주건 선수가 혹시 괘씸죄 적용받지 않을까? 구단 측으로부터 뭔가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비일비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승용 단장, 이제 KT의 단장입니다. 이승용 단장도 이 조정위원회 들어가기 전부터 전혀 앙금은 없을 것이고 선수 역시도 굉장히 미안하다, 구단 쪽에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선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네. 연봉조정위원회가 끝나면 같이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끝나고 아쉽게 뭐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이제 바로 선수가 스프링 캠프 합류를 위해서 또 기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서로 통화를 하면서 또 앙금을 풀었다고 하니까요. 또 주원 선수도 2021 시즌 또 좋은 성적으로 팀에 또 보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스포츠니까요. 공정 경쟁, 승패를 다 승복하고 맞습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이제 구단 측의 걱정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선수들이 계속 연봉 협상에서 동의하지 않고 연봉 조정 신청으로 가는 이런 절차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구단 쪽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연봉조정위원회까지 가서 선수가 이기는 두 번째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구단 자체의 연봉 이 산출, 이 고과 산출 시스템을 조금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다른 이 외부에서 봤을 때에도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좀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이 주건 선수의 승리가 뭐 연봉 조정, 요 신청 조그맣게는 여기에 영향을 줬지만 더 크게는 또 연봉 조정 협상, 이제 통보가 아닌 협상으로 가는 또 하나의 또 길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는 프로답게 자기의 가치를 또 잘 주장하고 대우도 받고 또 구단은 구단대로 경영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 SNS에서 또 논란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인의 SNS에 이 어차피 구단이 갑이지 뭐 차라리 이마트가 낫지 아무도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구단과의 좀 이 잡음이 있다는 사실을 올려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이게 선수마다 또 이제 공개 계정, 팬들이 볼 수 있는 공개 계정이 있고 또 비공개 계정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공개 계정에 올려야 될 내용이 좀 공개 계정에 잘못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박민우 선수가 연봉 협상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5억 2천에서 6억 3천으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연봉 잡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네. 선수 본인이 이제 다음 날에 또 사과를 하고 또 선수협 박민우 선수가 선수협 이사거든요. 예. 이제 방금 전까지는 선수협 좋은 일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협 쪽에서도 이런 이사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 얘기를 했고 네. 또 이 SNS 선수들이 굉장히 좀 이제 일탈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겠다 얘기를 좀 한 상황입니다. 네. 퍼거슨 감독이 SNS는 참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인생이 명언을 납니다라고 인생이 했죠. 납니다. 예, 그 명언이 생각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N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